거기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라고 하는 거. 자, 몇 개 없어요, 얘는 여러분들. 그리고 쉽고요. 회차 5개밖에 안 돼요. 자, 불러드릴게요. 자, 78, 그 다음에 83, 그 다음에 93,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102, 다시 78, 83, 93, 99, 102 이렇게요. 출제는 많이 안 되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더 쉬워요. 어저께 또 업무무관 그쪽보다요. 훨씬 쉬워요. 연결도 되니까. 자, 보시죠. 자, 우리 12장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곳이고요. 자, 여기는 일단 우리가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있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뭔가 이제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짜고 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추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세금을 무조건 특수관계자의 거래다라고 해가지고 짜고 칠 수는 없지만 좀 의심스럽긴 하죠, 많이. 특히 우리가 세금을 줄이는 건 손실 보는 거예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득 보는 거예요. 이득 보면 세금 더 내지 않나? 맞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실 보는 거야, 손실 보는 거. 손실 보면 세금이 팍 줄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추정을 해버려요. 물론 저희는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손실을 본 거예요. 알죠? 저 새끼가 나 때렸어, 막 이렇게. 죄송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추정 간주는 무조건 법에서 그렇게 보는 거지만 추정은 깨어지라고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입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수관계자들끼리. 그렇죠? 세무서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니들 입증해봐. 우리 추정이 틀렸다는 것을.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 있죠. 그거는 우리가 부당한 행위로 봐서 너희들이 계산한 걸 부인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겠다. 우리 이미 그 기부금 쪽에서 아마 했었죠. 간주기부금 여러분들 정상 까이고 다시 계산했죠. 그게 다시 계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이 개념. 여긴 다 특수관계자라고 가정해 주세요. 보시면 자, 여기 갑법인이 있고요. 갑법인은 흑자법인이래, 흑자법인. 그리고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인데 적자법인입니다. 알죠? 자, 그랬을 때, 자, 적자법인인 을법인이요. 갑법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갑법인은 주인공 임차하고 있겠죠? 맞죠? 그래서 시가 임대료는 100원을 받아야 돼요.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갑법인이 이제 을법인한테 주고 있냐면 150원을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을법인은 이득 본 거죠. 100원의 임대료 받아야 되는데 150원 준 거니까 이익이고 요 갑법인은 손실이죠. 맞죠? 100원의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150원 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갑법인은 50원 손실이고 을법인은 50원 이익이에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좀 사례를 가정을 해보면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 얘가 이제 그 소득 있죠? 소득이 100원이고요. 얘는 적자가 10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좀 맞추기 위해서. 적자가 100원이래요. 이 거래를 하기 전이요. 그렇죠? 이 거래를 하기 전. 자, 이 거래를 하기 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거래만 놓고 보면 여러분 세금이 줄어야 돼요, 안 줄어야 돼요? 안 줄어야 되죠, 여러분들. 여기는 아니 여기 이 아래만 놓고 보면 한쪽은 손실, 한쪽은 이익이면 우리가 둘을 합치면 손익의 차이는 없잖아요. 그럼 손익의 차이가 없다라는 건 세금의 감소가 있으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손익이 없죠. 차이가 없다. 손익이 없다라는 건 손익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든 사례 가지고 하면 얘는 어차피 적자라서 세금 안 내잖아요. 근데 50원 이득 봤어요. 그래도 적자가 여전히 50원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세금의 증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갑법인은 이 거래를 하기 전 100원의 소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원의 손실을 봤으니까 소득이 50원은 줄겠죠, 오히려. 그죠? 그러면 갑법인은 손실을 본 거예요, 손실을.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 세금이 감소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세무사 입장에서. 야, 손익의 차이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손익의 차이가 없으면 세금의 감소가 없어야 되는데 세금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세금 줄이려고 해서 이 갑의 손실 있죠? 그렇죠? 갑의 손실을 우리가 부당한 행위로 봐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추정이야, 추정. 그렇죠? 추정해서 이 50원의 손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요. 당연히 부당한 행위니까 여기는 사유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송금, 불산입, 그리고 이제 귀속자, 상대방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때리겠죠, 여러분. 상여 이런 것들이요. 이제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를 분계로 좀 표현해 볼게요. 분계로 보시면, 자 표현해 보면. 자, 장부는 임차료 150 잡았겠죠? 갑이 임차료 150 냈으니까. 근데 세법은 요 150원 회사가 계상한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법상 금액은 항상 여기 미리 말씀드리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죠? 세법은 야 100원이야 넌 임차료 100원 준 거야 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금 150은 나갔지만 이건 임차료를 100원 준 거다. 세법상 금액은 100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50원을 부당하게 더 줬죠? 더 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부당한 유출이니까 요건 사유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세무조정 송금불산입 나오는 거 되시죠? 이제는 그만할게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 뭐 부당행위라고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임차료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사유출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부당행위 50, 사유출이고요. 귀속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그죠? 도서처분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 을의 이익은 인정해요. 이익을 인정하고. 자, 근데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부당행위를 한쪽이 이렇게 설명드렸죠. 우리가 이득 본 놈이 원래 이득 본 놈이 손해를 보고 적자법인이 이득을 봐야지만 제가 부당행위처럼 설명드렸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여기 제가 이럴 때 설명드렸잖아요. 손익의 차이는 없는데 세금이 감소할 때라고 설명드렸죠. 여기. 흑자법인이 손실 보고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적자법인이 이익 보고 그래야지만 제가 부당행위다라고 했었죠.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는 그거 안 따져요. 실제로는 누가 흑자를 보든 누가 적자를 보든 일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면 무조건 부당행위로 봐요. 알죠? 왜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차피 우리 사유출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소득세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그거. 사유출로 우리가 처분이 되면 기타 사유출이 아닌 이상은 항상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가 유발이 된다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보죠, 이제. 자, 방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나와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다 사유유출을 부당한 유출로 봤었죠. 맞죠?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알죠? 빡 집중하시고, 자, 보실게요. 자, 지금은 유출이 아니에요. 임대니까 유입이죠, 유입. 우리 보면은. 자, 갑법인하고 을법인은 여기서도 특수관계자고요. 그랬을 때,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이제 거꾸로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임대를.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받아야 될 적정 임대료 시가는 100원인 거예요. 100원인데, 을법인한테 얼마만 받고 있냐면 60원만 받고 있어요. 60원만. 그러면 갑법인이 손실이고 을법인이 이익이죠, 여러분들. 맞죠? 손실이고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적자 흑자 안 써놨잖아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처음에 설명한 건. 그러면 얘는 손실 봤으니까 그냥 세금이 감소하는 거, 적자를 보든 안 보든 세금이 감소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그러면 부당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부당한 행위로 봐서 요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송금, 불산입, 사회 유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웃기죠? 유출 아니죠? 유출 아니잖아. 맞죠? 덜 받았잖아. 덜 받았으니까 덜 받았다. 부당한 덜유입이죠? 좀 웃기긴 하네. 부당한 덜유입. 여기서 이제 사유출 개념이 좀 나오는데, 자, 보시죠. 자, 보시면, 일단, 갑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 임대료를 60원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60원, 대변에 임대료 60원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에요. 동의되시죠? 자, 근데 세법은 아까도 했었지만 회사 너희가 계상한 요 임대료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금액인 시가로 임대료를 봐요. 그렇죠? 세법은 현금 60 받았지만 대변의 임대료는 100. 차변은 뭘까요? 그렇죠. 사회 유출이 PPT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답. PPT 그렇게 돼 있죠. 사회 유출이에요. 근데 여기 유출이에요? 덜 받았는데 유출은 아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유출 개념으로 분계 다시 끊어보고 제가요. 맞죠? 대신에 이제 사회 유출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 좀 드려볼게요. 해보면 이거 아마 기부금 쪽에서도 제가 한번 분개를 했었을 거예요. 나누어서. 그 아마 저가양도 쪽에서 똑같아요. 뭐냐면 일단 세법은 이렇게 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 사회유출 개념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봐요. 너는 일단 시가 임대료인 100원을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봐요. 아마 저가양도에서도 너 정상가액으로 처분했다. 그래서 그거 받았다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하겠죠. 갑법인이. 저기요, 저는 60원 받았는데 왜 현금을 100원 받았다라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서운해요. 그래, 서운하다. 근데 일단 100원 받은 거야, 너는. 100원 받았다가 바로 을법인한테 현금을 40원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40원 줬네? 그러면 40원 줬는데 이거 부당하게 준 거네? 했죠. 우리 저번에 했던 기부금 쪽에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니까 시가 받아 정상가액만큼 받았다가 다시 그 차이 나는 것만큼 줬네?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더 줬어? 이러 미친놈 기부했네 너. 근데 여기는 특수관계 있는 자한테 한 거잖아요. 썩을 놈 봐라? 부당하게 유출했네. 맞죠? 그래서 여기는 사유출 되는 거예요. 논리가 비슷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래에 있는 분계랑 위에 있는 분계랑 같아요. 둘 합쳐버리면. 맞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표정이.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표정 언제까지? 사유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눠서 분계를.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사유출 처음에 할 때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냐면 사회 유출은요. 내가 부당한 유출을 하면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받아간다라고 했죠. 그게 핵심이에요. 부당한 이익을 준 게 사유출의 본질이다라고 봐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회유출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유출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했다. 부당하게. 분여는 분배라고 해야 되나? 분여. 알죠? 분여.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부당한 이익을 준 거. 그렇죠? 부당한 이익을 준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사회유출은 부당하게 더 주면 부당하게 이익을 준 거죠. 근데 부당하게 덜 받아도 준 거예요, 이익을. 맞죠? 부당하게 받을 걸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으니 상대방한테 부당한 이득을 준 거죠. 요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12장은 다 여기 요쪽이거든요. 부당하게 덜 받은 거. 알죠? 가지급금은 우리가 그 적정 임대료 적정 이자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했던 거. 영상 보셨어요? 서운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랑 연결돼서 그래요. 큰일 나는데? 주말에 꼭 보세요. 안 보면 큰일 나요. 알죠, 이거? 그러면 이거 딱 바로 해석해봐, 이걸로. 그러면 요거죠. 야, 너 임대료 시가 100원 받아야 되는데 60원밖에 안 받았어? 그러면 을법인한테 네가 40원에 부당하게 이익을 준 거네. 알죠? 그래서 여기 입금 산입은 되시겠죠, 여러분들? 왜 입금 산입인지? 맞죠? 세법상 수익의 40 가산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입금, 산입, 그리고 부당행위, 뭐 부당행위를 하셔도 되고, 뭐 임대료라고 하셔도 되고요. 40 사유출이다라는 거예요. 사유출의 문제는 유출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상대방 생각같이 부당한 이익을 준 거. 알죠? 이렇게.
그럼 제가 PPT 안 했나요 혹시? PPT 단톡방에 안 올렸어요? 올렸을 건데? 아, 근데 적는 게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그랬어 처음에 강사 생활할 때 막 다 적었어.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팔이 쑤셔 막 세법이 다 적어봐요. 여기 한수하고. 저도 적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적는 거. 왠지 적어야 공부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 공부 그 적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근데 저는 강사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을 어떻게든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만족감은 있어. 적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은근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적고 나도 적고 괜찮아 이게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진도를 못 나가. 서로가. 그죠? 막 기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힘들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네. 자, 됐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요건,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야 돼요. 알죠? 그리고 여기는 말문제 은근 내는 파트예요. 12장. 말문제 은근 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돼요. 알죠? 자, 근데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특수관계자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사고 싶어. 여러분 컴퓨터가 비싼 거야. 잘 돌아가가지고 컴퓨터가 시가가 얼마짜리냐면 300만 원짜리라고 할게요. 비싼 거 300만 원도 해요, 여러분 진짜로? 되게 비싼 거 막 잘 돌아가는 거. 300만 원짜리 컴퓨터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나 게임하고 싶어. 특수관계자 우리는 그냥 게임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304만 원에 팔아. 310만 원에 팔아. 네, 그런 거예요. 310만 원에 팔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310만 원에 저한테 팔아줬어요. 알죠? 전 고가 매입한 거죠.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배우셨나요? 당황하겠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어요. 10만 원이나 손해 보셨네. 어떡해요? 이런 썩을 놈 새끼야. 시가대로 거래해야 되는데. 자, 부당행위니까 소득세 내세요. 뻥찌겠죠? 300만 원짜리 31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너 썩을 놈 새끼 아니야? 그래서 저기 어떻게 그렇게 거래를 해요? 전 10만 원만 손해 봤어요. 그죠? 이 정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기부금에서 배우셨던 건 30%까지 손해 보는 거 인정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5%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는 현저한 이익의 분야고 곧 띄우겠지만 곧 띄울 거예요. 곧 띄울 거지만 손해 본 게 시가 대비 5% 이상이거나 금액 요건으로는 3억 이상 손해를 봐야 돼요. 알죠?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 업무하실 때에는 그거 고려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부당히 안 걸리게 4.9999 해가지고 진짜 5% 미만이면 되니까 4.9999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죠? 그건 절세지 탈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합법적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금을 줄이는 건 탈세가 아니에요. 절세입니다. 법에 없는 걸 장난치는 게 탈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실 건 우리가 특수관계인이 어떻게 되며 조세부당 감소가 어떻게 되며 현저한 이익의 부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일단 특수관계인은 행위 당시로 따져. 당연하죠, 여러분들. 12월 31일 상황에 따지지 않나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의 대주주였어요. 대주주. 알죠? 대주주였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300만 원짜리를 400만 원에 판 거예요. 400만 원에 300만 원짜리를 여러분들이 200만 원에 파신 거 200만 원에. 좀 웃기긴 하다. 컴퓨터를 팔았다고 싶더니 그냥 할게. 알죠? 근데 재미를 위해서 알죠? 300만 원짜리를 여러분들이 나는 게임에 관심 없으니까 200 가지고 가. 알죠? 그럼 여러분들은 손해 많이 본 거 분명히 5% 넘어요. 시가 대비. 맞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주식을 한 100주 남겨두고 다 팔았어. 맞죠? 그럼 이제 대주주는 1%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행위 당시는 대주주. 근데 올해 12월 31일 날 당시에는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는 12월 31일자 일단 계산 먼저 하니까. 맞죠? 12월 31일 날에는 대주주가 아니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행위 당시가 아니라 12월 30일 당시로 보면 다 이짓할 거예요. 맞죠? 열심히 이렇게 이러고 다 판 다음에 다시 사드리고 이렇게. 맞죠? 그래서 당연히 행위 당시로 따져요. 여러분들 컴퓨터 싸게 판 날.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우리가 그 소액주주는
특수 아님. 보자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 그래서 우리 소액주주는 지분율 1% 미만. 그죠?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직원은 이미 계속 했죠, 여러분. 임직원은 특수관계자 맞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세의 부당한 감소는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세요. 딱 봐도 손해본 거 그냥 손해본 거. 맞죠? 여기 고가 매입 손해, 저가 양도 손해. 그 다음에 용역 고가 매입. 용역의 고가 매입이다.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많이 준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가 양도 용역을 내가 싸게 공급해 준 거. 맞죠? 그 말이고. 자, 대신에 우리 그 사택 제공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사택 제공도 우리 임대가 용역이죠,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 맞죠? 사택 제공, 사택이 우리 부동산이니까. 맞죠? 우리 부동산 임대는 여러분들 그 용역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 게 출자 임원 아닌 나머지 있었잖아요. 맞죠? 거기서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건 부당행위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비출자 임원이나 사용인한테 우리가 사택을 제공하는 것, 즉 출자 임원 아닌 나머지 한테 사택을 제공할 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받잖아요. 저가 양도 낮은 임대료.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했던 중소기업 직원한테 주택자금 대여금을 싸게 빌려주는 거. 맞죠? 요거 괜찮다. 아시죠? 송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건 부당행위로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가지급금으로도 안 봤었잖아요. 주택구입은. 사택 제공은 대여금은 아니에요. 대여해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여기는 제공을 해준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불공정 자본거래는 그냥 딱 봐도 불공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기타는 뭐냐면 우리가 요 사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는 애들이 법에 다 나열돼 있어요. 알죠? 뭐 우리 상속세나 뭐 증여세 막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그거 설명하면 마음 아파 서로 간에. 알죠? 그건 세무사나 회계사는 안 나오고 회계사 나오고 있구나. 세무사나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오니까 그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됐고, 그다음에 현저한 이익의 분야는 아까 있었지만 시가 대비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그러니까 3억 원 이상 5%는 안 되더라도 3억 이상이면 부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넘어가요. 그럼 이거 이미 했었죠, 여러분들? 이 부인이다라는 건 회사 너희들이 계상한 금액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금액인 시가로 다시 계산하겠다. 알죠? 이거 열심히 아까 했어요. 2번 사례 들고 들어가지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그럼